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산림청이 이번 대형 산불의 피해 면적과 복구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축구장의 2,460배의 크기가 탄 것으로 집계가 됐고 피해지는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과 강릉, 인제 등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면적이 1,757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축구장이 2,460배 크기로 당초 집계된 530헥타르의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산림청은 위성 영상으로 피해 면적을 측정해 지자체들이 자체 집계한 면적과는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 복구는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눠 추진합니다. 응급복구는 나무가 소실돼 산사태나 토양 유실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사방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구복구는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정밀 산림 조사 후에 기후, 토양 등 자연환경과 산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복구 사업비는 산림청 재해 예방 사업비 57억 원을 우선 투입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대형 헬기 배치와 임도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이 마무리되는 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재발화에 대한 걱정은 덜었지만 피해 농민들은 올해 농사가 걱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강릉시 옥계면 피해 지역을 이용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에 탄 집을 홀로 지키는 개는 비를 맞으며 주인을 기다립니다. 산불에 놀라 흩어졌던 소들은 임시로 만든 천막에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65살 최금석 씨는 자식같이 키운 고추 모아 비닐하우스에 농기계까지 모두 불에 타 올해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꾸 이거 모자를 못하니 자꾸 시기가 늦어지니까 애가 말이죠. 비가 또 내일 또 오고 언제 좋을지는 모르니까 이제는 빨리 해야 되는데. 집이 불에 탄 78살 이혜선 할머니는 반찬을 만들어 피해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서로 도우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저게 두 채니까 한 채는 살았으니 여기서 했지 뭐. 다 타면 뭐 했지 뭐. 그리고 안 됐잖아. 이웃 사람이 그거 다 가지고 그것들 앉으시니. 빗속에서도 다 타버린 낫과 괭이를 치우고 농막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힘도 없었지만 다시 일어날 용기를 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며칠 여기다 안 왔다가 오늘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서로가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움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산림을 뒤덮은 화마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힘을 합쳐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대원의 임무는 같았지만 처우는 시도별로 많이 달랐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모 소방서의 식당입니다. 고기와 잡채, 싱싱한 채소가 진열돼 있습니다. 올해 서울 소방본부에 책정된 식재료비는 34억 6천만 원. 영양사와 조리원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돼 밥을 먹는 소방관들은 한 끼에 3,900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강원도 내 소방서 식당에 있는 반찬은 다 식은 감자조림과 부침이 전부. 이곳 소방대원들은 십시일반 봉급을 모아 조리원 인건비와 식자재 값을 모두 지불하는데 한 사람당 한 달에 15만 원가량 내야 합니다. 20끼를 먹는다고 가정하면 서울 소방관보다 강원 소방관은 돈은 2배로 내면서 상황은 더 열악한 겁니다.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저희들 본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시도에 예를 들면 식당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전국 시도별 소방서 식당 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강원과 전북을 제외한 16개 소방본부에서 서울처럼 주 부식비와 영양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대원들은 질병과 재해 사망에 대비한 단체 보험료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 수술과 입원비를 보장하는 단체 보험에 들면 소방관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듭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단체 보험을 들지 않는 소방관도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재부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부식비 지원 관계가 되다 보니까. 강원도 의회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개선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 재난의 시도별 차이가 없듯 소방대원들의 처우도 크게 다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100만 원이 넘는 골프 접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7년 강원랜드 프로암 골프대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이 이 대회를 통해 강원랜드에서 공짜 골프와 점심 등을 접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념품으로 골프장갑 등 여러 개의 골프 용품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 교수 신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접대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이면 형사 입건 대상인데 당시 골프 비용과 점심값, 기념품 비용을 더하면 100만 원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전 위원장 측은 당시 골프비와 식사비 등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위원장 변호인 등은 경찰의 비용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놓고 경찰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경찰은 김병준 전 위원장을 위원장 시절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해 편의를 봐줬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경찰은 수사를 의뢰받은 지 1년 만에야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선 KTX는 출발역과 종착역이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나눠져 있어 그동안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다음 주부터 정규 운행되는 열차의 시종착역을 서울역으로 통일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선 KTX는 주중 기준 상하행선 18번씩 운행합니다. 강릉 방향 하행선은 서울역 출발이 10번, 청량역 출발이 8번입니다.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청량리역에서만 출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릉선 KTX의 시종착역이 모두 서울역으로만 운영되게 됩니다. 코레일은 오는 15일부터 운행 체계를 개편해 평일 기준 모든 열차의 출발과 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정했습니다. 금요일과 주말에 추가 운행되는 열차 가운데 청량리 출발과 도착 열차는 기존과 같이 운영됩니다. 주말에 이제 추가 운행되는 부분은 그냥 청량리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서울역에서 다 출발하는 거로. KTX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이런 한을 반기고 있습니다. 횟수가 많아지면 이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방침이 바뀐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시종착역 1호하는 강릉시민 5만 3천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시의회와 사회단체 등이 정부와 코레일에 꾸준히 요구해 성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강릉 시민들이 서울을 찾을 때 또는 관광객들이 강릉을 찾아주실 때 모두 굉장히 편리해지고 수도권에서 동해안까지
KTX 접근성도 더 좋아져 관광객 증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의 고용률이 2달 연속으로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55.4%까지 떨어졌던 강원도의 고용률은 2월에 56.1%로 상승한 데 이어 3월에도 61.4%로 높아졌습니다. 또 3월 취업자는 80만 명으로 2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점,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으며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한우가 홍콩 시장에 이어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횡성군은 작년 10월 지역의 도축장 중 한 곳이 국내 최초로 한국 이슬람교로부터 할랄 도축장으로 인정받아 이슬람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이슬람권 국가와 위생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수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춘천 남이섬에서 열린 주한 이슬람권 외교관 초청 오찬회에 횡성 한우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강원도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기본 영농 사항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원도 사업소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48대와 인력 14명을 지원해 경운과 정지 작업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 농산물 원종장과 감자종자진흥원 그리고 옥수수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와 7개 육묘은행과 농산물 원종장에서 벼육묘 57,200상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도에서는 371개 농가에서 85억 원의 농업시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1도에서 13도, 영서 지역은 13도에서 16도, 강원 산지는 6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선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고안읍에 짓고 있는 150세대의 행복주택은 오는 8월 입주를 시작하고 신동읍에는 120세대 규모의 근로자 아파트를 오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 정선읍에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오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하며 재정지원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미시령 터널 사업 구조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어제 홍천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앞으로 미시령 터널의 사업구조 개선 대책을 찾게 됩니다. 이른바 여성 상대 몰카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는 원주 여성 안심보안관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성 안심보안관은 통신보안 탐색사 전문 교육을 받고 활성기기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같은 장비를 활용해 2인 1조로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 지역을 점검합니다.
지난 2017년 첫 출범한 여성안심보안관은 지난해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 대학교와 마트 등 130곳을 점검했고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홍천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중국말로 자신을 중국 공안이라 속이고 돈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천에 사는 결혼 이주 여성 A씨는 신분증이 도용됐다는 중국 공안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범인은 중국말을 사용하고 중국 은행 계좌를 제시하며 A씨를 속여 22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맛집을 상대로 200번 넘게 돌이 나왔다고 속여 돈을 뺏은 40대 남자가 구속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며 모두 236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받은 47살 임모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을 요구했고 가족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030년까지 축구장 200개를 합친 크기만큼의 초지와 공원 녹지, 농지 등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